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여기의 중용 네 번째 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는 중용에 나오는 충과 서의 말입니다. 충서는 도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자기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또한 남에게 베풀지 마는 것이다. 여기서는 충과 서를 함께 말하였지만 충은 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은 자기의 문제이고 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함께 사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개인이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인 충이 관계의 문제, 즉 함께 모여 사는 문제에서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서가 필요한 것은 함께 살기 위해서이다. 혼자 산다면 인간 세상이 성립될 수가 없다. 인간 세상은 함께 살아야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인간 세상은 혼자서는 못 삽니다. 하지만 같이 살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동물 중에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많지만 특히 인간만큼 이 대단위로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모여 살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살다 보니 감정이 유독 발달하였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발달한 감정은 인간 세상에서 더 많은 일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인간 세상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인간의 감정이 또 더 추가되고 더 피드백되어 갑니다. 여는 가치의 뜻이고 심은 산다는 뜻입니다. 여자와 심자는 서자의 파자입니다. 서자는 같을 여자와 마음 심자가 합해진 것입니다. 같이 마음 이 뜻입니다. 인간에서 이는 개인을 뜻하는 것이고 간은 사회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여기에서 여자는 같이, 여자는 사회를 뜻하는 것이고 심자는 산다, 심자는 개인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마음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서자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마음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서자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마음이 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인간은 살아갑니다. 모든 개인은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 실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인간이 평생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를 빼보고 나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각자가 다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마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같이 모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그것이 바로 서입니다. 그 속에 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에는 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시적이 불론, 이것은 충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적이 불론을 역물시어인 이 전체를 서로 해석하는데 시적이 불론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다. 내 개인적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이라고 볼 수 있고 물시어인은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천하의 일에 있어서 옳다고만 주장하지도 않으며 옳지 않다고만 주장하지도 않으며 오직 의를 따를 뿐이다. 자왈 군자지여 천하야에 무정야하며 무망야하며 의지여비니라.
해야 한다, 꼭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자기의 암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을 가져다가 지금 나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에는 지금 여기에서 맞는 옳음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일의 옳음을 구하고 지금 일이 지나고 나면 그 옳음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일의 옳음이 내일 일의 옳음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일의 옳음이 오늘 일의 옳음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지금 일에 당면한 일에 지나간 정답을 적용해서 순간 일이 해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옳다는 생각에 매이지도 말고 옳지 않다는 생각에도 매이지 말고 오직 의만 잡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면 옳음의 자리도 함께 바뀝니다. 옳음의 자리는 항상 시간적 상황과 공간적 상황에 늘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내일 되면 시간이 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변하면 거기에 맞는 옳음의 자리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같은 시간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옳음의 자리도 한 번도 같은 자리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세하게 쪼개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고 그때마다 옳음의 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임의대로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 됐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또 내일 또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그냥 갖다 쓰는 것입니다. 기존 상황에서 마땅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옳음 구하는 것입니다. 기존 정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옳음을 구해야 됩니다. 마땅함의 자리는 항상 변하는 자리입니다. 어제 버스를 탔지만 오늘은 지하철을 탈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택시를 탈 수도 있습니다.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때 그 공간에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땅함은 항상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맞고 틀린 것이 있는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고집하는 것이고 꼭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틀렸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맞다는 긍정이고 틀렸다는 부정입니다. 내 입장에서 긍정은 상대 입장에서 부정이 될 수 있고 상대 입장에서 긍정은 내 입장에서 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꼭 맞다고 하면 내 고집에 매이는 것이고 내 말이 꼭 틀렸다고 하면 내 주체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대 생각이 꼭 맞다고 하면 상대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고 상대 생각이 꼭 틀렸다고 하면 상대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의 생각에 갇히면 하나의 일에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한다. 잘함과 잘못함, 마땅함과 부당함, 이것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옳음과 거름, 마땅함과 부당함,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 이것들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상대가 이기면 좋지만 우리 팀이 상대가 이기면 우리 싫지만 우리 팀이 이기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선수가 바뀌었다면, 선수가 다른 팀에 이적을 했다면 그러면 관계는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 싫었던 것이 지금은 좋은 것이 되고 옛날에 좋았던 것이 지금은 싫은 것이 됩니다. 10명 중에 1등은 잘한 것입니다. 10등은 못한 것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50점은 못한 것이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100점을 맞고 1명이 50점을 맞으면 그 1명은 50점 맞은 1명은 못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나머지 9명이
9명이 10점을 맞고 1명이 50점을 맞았다면 50점은 잘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50점을 넘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50점이 만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점수는 그 점수를 취득한 사람의 수에 따라 점수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지 그 점수 그 자체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일은 말하지 않고 이미 끝난 일은 간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다. 성사라 불렬하며 수사라 불간하며 기왕이라 불구로라. 문득 화가 나서 화를 냈더라도 그 일이 지나고 나면 화가 사라져 다른 일에 간섭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불천노입니다. 노염을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일에 매이지 않아서 당면한 새로운 일에 합당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불이과입니다. 허물을 두 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물은 같은 허물을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허물을 반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 허물을 반복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나와 상대를 구분하고 비교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구분과 비교는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거울에 비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생물학적 시선입니다. 거울에 비친 것은 관념적 시선입니다. 자기의 거울에 비친 남과 거울에 비친 자기를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자기의 거울에 비친 나, 또 내 거울에 비친 나, 남의 거울에 비친 나, 이것을 우리는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거기에서 내 주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울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교와 판단을 통해서 옳고 그름, 옳다, 그르다, 마땅하다, 부당하다, 아름답다, 추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 값이 도출됩니다. 거울은 대상에 대해 어떠한 구분도 없고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 거울에 비추는 것은 거울에 비친 대상을 관념적으로 왜곡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적 조작은 할 수 없으니 관념적 조작을 합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앞에 서 있는 그 상대를 대상을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사람이 부자다, 가난하다, 귀하다, 천하다는 그런 조작을 합니다. 눈앞에 여기에 지금 이 종이가 있지만 이 종이는 그냥 그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종이는 그냥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 글을 쓴다는 용도를 부여함으로 해서 인간이 그런 조작을 함으로 해서 인간이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백설공주에서 보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것은 거울에게 조작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념을 거울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생각화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비교와 평가는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 생각을 내 속으로 끌어들어와야 됩니다. 내 속으로 끌고 들어온 상대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춰서 다듬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에 맞춰 상대 생각을 다듬어서 내 생각화를 합니다. 자기 생각화를 한 다음에 그 생각을 다시 상대에게 줍니다. 그러면 상대는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한다면 분쟁이 생길 것이고 수용한다면 서로 화합이 되겠죠. 세상에 떠도는 모든 생각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관계에 있어서 부드러운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내 생각 덩어리를 상대가 거부하면 서로 충돌이 생기고 상대가 수용하면 서로 화합이 생깁니다.
여기서 대립과 분쟁과 화합이 생기는 것입니다. 맹자께서 제손왕에게 아뢰기를 군주가 신하를 수족처럼 대하면 신하가 군주를 복심처럼 대하고 군주가 신하를 개와 말처럼 대하면 신하가 군주를 국인처럼 대하고 군주가 신하를 토개처럼 대하면 신하가 군주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렇게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원함과 원하지 않음 두 가지뿐입니다. 인간이 대상을 왜곡하는 것은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조작을 하는 것은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함을 확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조작에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당위성을 부여하지만 평가된 것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각자의 개인의 몫입니다. 그것은 이 당위성이 개인의 당위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땅하다고 주었지만 상대는 부당하다고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당위성은 개인에게 각자에게 부여된 당위성입니다.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몸이 아픈 그 자체로 끝납니다. 내가 망했습니다. 내가 망했는데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망했다는 그 개념 자체도 성립될 수 없겠지만 망한 것은 그냥 망한 것일 뿐입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아파도 아픈 것이지 아파서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망한 것이지 망해서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아파서 괴롭고 망해서 괴로운 것은 내 주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가 잘 다닙니다.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닙니다. 그러니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망했으면 그냥 망한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나는 망해서 거지가 되어 있는데 내 주위 사람들은 모두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고 있는데 해외여행도 가고 내가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도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아픈 것과 망한 것 그 자체는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과 망한 것, 아픈 것과 아프지 않는 것, 망한 것과 망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여기에 서 있는가 저기에 서 있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내가 손을 위로 들고 있느냐 손을 내리고 있느냐 이런 차이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과 망한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조작을 합니다. 그런 조작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중력이 약해지고 원심력이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무언가에 계속 끌려갑니다. 내 자신이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부정하고 밖의 것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끌려갑니다. 밖으로 끌려가니 내 몸을 낫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내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걸하면서 다닙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주고받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인간관계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관계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 관계가 불특정 대상입니다. 나와 불특정 대상. 제3자, 4자가 아닌 알파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내가 빠지면 그 관계에서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은 각자의 원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각자의 원함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냥 살지만 삶의 목적은 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은 없지만 우리는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다른 것이 전제되고 다른 것은 우열이 전제됩니다. 우열은 옳다, 그르다, 이거는 아름답다, 추하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등의 우열이 전제가 됩니다. 우열이 없는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열이 없는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없는 인간관계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비교하지 마라, 자기의 주체성을 가져라, 자기가 서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라, 모두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벌써 비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혼자만 산다면 내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같이 함께 살면서 비교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나가면 서로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명함을 줍니다. 명함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비교입니다. 어디 나가서 사람 만나면 당신 이름이 뭐요? 당신 나이가 뭐요? 당신은 몇 살이요? 당신은 어디 사람이요? 이건 모두가 비교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비교를 전제로 하고 그 비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열의 비교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것을 온전히 얻지를 못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우열의 비교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모든 갈등과 대립이 생기지만 인간관계에서 차등과 갈등과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인간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하죠. 더 잘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서 온갖 방법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교와 우열입니다. 서에는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마음과 남의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함께 있다. 내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나에게 주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서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준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런 평면적인 논리는 아닙니다. 아주 다각적이고 다변적이고 복잡한 차원의 논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기를 원하는 마음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동시에 한 객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충과 서입니다. 관계에서 상대의 신념이 항상 나와 신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신념이 일치한다고 해서 원함이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원함의 중심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됩니다. 그때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대상을 만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얻으려는 마음과 버리려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원함의 중심이 자유롭게 이동하려면 취하고 버리는 것이 점점이 각각의 일마다 점점이 원함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일에 있어서 원함을 늘려서 그 이 원함을 다른 일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들이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 마음과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관계가 시작되면 하나의 공간이 생깁니다. 관계가 시작되면 서로의 공간이 생깁니다. 내가 A라는 사람 만나면 A라는 공간이 생기고 B라는 사람을 만나면 B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관계는 서로의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관계가 관계가 깨지고 나면 그 공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계에 하나의 공간, 하나의 원함이 이래야 됩니다. 공간은 내 공간이면서 관계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일정하게 규정되지 않고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합니다. 그것이 불기입니다. 군자 불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는 것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이걸 따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관계에서 그 공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주어지는 그 공간의 크기를 말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가 풀리면 관계의 이치가 풀립니다. 관계의 이치가 풀리면 서로의 처지가 보입니다. 서로의 처지가 보이면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때 신념과 원함이 일치합니다. 그때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서가 이루어집니다. 독약을 마시고 나서 아프면 우리는 독약 탓을 합니다. 하지만 독약을 잡은 것도 독약을 마신 것도 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대 탓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를 만난 것도 그 상대와 사귄 것도 그 상대와 문제를 야기한 것도 모두 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죽이러 갔다가 그를 죽이지 못하고 간신히 자기 목숨을 구해온 것을 기뻐한다. 내 목숨을 구한 것이 그렇게 기쁘다면 과연 내가 죽이려고 한 그의 목숨을 죽이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 오늘 강의 결론은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